我下显微镜了，后面麻烦你。 막 종양 제거 수술을 마친 그는 상하이 숭산병원 신경외과 에이스 리니선. 手术非常成功。 성공적인 수술로 한결 홀가분해진 그에게 내일 한번 만나자는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친구는 미녀를 한 명 소개해준다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연애할 겨를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며 튕기던 그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고 다음날 상하이를 출발해 약속 장소인 우시로 향합니다. 친구의 추궁을 대충 얼버무린 후 전화를 끊는 리니선. 그 순간 그의 차량은 화물차와 부딪힌 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1년이 지난 2012년 타 지역에서 인턴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그녀는 4학년 취준생 예시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기숙사 친구들과 먹으려고 주섬주섬 간식거리를 챙겨온 그녀였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닌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장쉬입니다. 시광의 축하 인사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녀가 그를 좋아했었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하이의 회사로 취업하게 된 장쉬는 그녀가 부모님이 있는 우시로 돌아간다고 하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쉬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일자리가 아닌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고 왁자지껄한 친구들 때문에 중단되어 버린 둘만의 대화. 장쉬의 말이 신경 쓰였던 시광은 취업 박람회에 가는 기숙사 친구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취업 박람회장은 취준생들로 발디딜 팀이 없었고 인파에 휩쓸려 다니느라 준비한 이력서를 다 내지 못한 시광. 장쉬는 선배가 인사팀에 있다며 대신 이력서를 내준다며 박람회장으로 달려갔고 그가 서류를 들고 향한 곳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 맞은편에 위치한 성위안이라는 회사. 시광의 이력서를 받아든 이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의사 가운을 벗고 성위안의 투자개발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리니선입니다. 본인이 오지 않아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그는 한참 동안이나 이력서를 읽어보다가 돌아갑니다. 자신이 출근할 회사와 가까운 성위안에 그녀의 이력서를 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장쉬는 적당히 둘러댔고 며칠 후 기숙사에 있던 시광에게 걸려온 면접 통보 전화. 면접이 확정되자 대학원 진학으로 취업 걱정에서 한 발 물러난 친구와 면접 연습을 하는 시광. 그녀는 청산유수로 교내 활동에 대한 예상 답변을 읊어나가다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민망했던지 친구는 원래 면접 답변은 포장이 중요하다며 예상 답변을 진심인 척 이야기하는 것에 민망해하는 그녀를 타박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는 장쉬가 얻어준 면접 기회라서 그런 거냐는 친구의 물음에 시광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며 합격해도 성위안에는 안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1년 전쯤 시광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장쉬는 그녀의 마음을 거절했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은 그녀는 하지만 장쉬를 좋아하는 그녀의 룸메이트의 존재로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어느새 졸업을 앞두게 된 것인데요. 졸업반인 그녀에게는 취업 이외에도 커다란 관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의 논문 심사였습니다. 하필이면 교수 연구실에 와 있던 장쉬 앞에서 교수님께 면박을 당한 시광. 교수실을 나온 그는 논문 수정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그녀. 좋아하면 고백을 할 것이지 자꾸 헷갈리게 구는 장쉬는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될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직 장쉬에게 마음이 있는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보내준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고 삭제해버립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정된 논문을 들고 교수님을 찾아간 시광. 장쉬가 보내준 자료는 눈 딱 감고 삭제해버렸기에 그녀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논문에 매달려야 했는데요.
6月中旬答辩，回去好好准备一下。 드디어 논문 심사 날이 되었고 심사를 통과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친구는 침착해 보이는 시광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교수님한테 혼난 후 한 달 동안 논문을 수정하느라 대가의 경지에 올랐다며 실은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던 시광. 그녀는 논문 발표에 집중하느라 장슈가 조용히 들어와 뒷줄에 앉아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시광의 발표 내용을 듣고서야 그는 그녀가 자신이 보내준 자료를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기숙사까지 함께 걷게 되었는데요. 이제 졸업 후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마터면 또다시 마음을 표현할 뻔했던 그녀. 그는 시광을 여자 기숙사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은 채 엇갈린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된 시광. 그녀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우시의 직장에도 장슈 덕분에 합격한 상하이의 성위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근무처는 성위안의 계열사 중의 하나인 수저우에 있는 회사의 재무부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무부 부장에게도 인사를 마친 그녀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보다 2달 먼저 회사에 입사했다는 두 사람에게 시광은 입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졸업 후 2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고 이를 몹시 부러워하는 그녀들. 시광이 아마 두 사람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서 곧바로 채용된 거 아니냐고 하자 그녀가 마음에 쏙 든 룸메이트 인재는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자신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겠다고 하더니 구내식당은 아주 신기한 곳이라며 재무부 막내로 정신없는 며칠을 보낸 그녀.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5일 만에 2kg이 쪘다는 시광의 비명에 룸메이트 인재는 그것이 바로 구내식당의 위력이라며 고된 하루 끝에 구내식당의 맛없는 밥을 먹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간식과 야식으로 풀다 보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룸메는 어차피 남자는 구경도 못하는데 뭐 어떠냐며 그녀는 역시 연애는 학교 다닐 때 했어야 했다며 한탄합니다. 남자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그녀들의 테이블에 앉은 선배들은 고급 정보가 있다고 슬쩍 운을 띄우더니 그녀들은 며칠 후 존잘남을 영접할 생각에 그저 행복하기만 한데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시광. 시광의 팩트 폭격에 현실 연애를 포기한 룸메들은 드라마로나마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기숙사의 거지 같은 와이파이로는 드라마 따오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시광이 총대를 메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노트북을 들고 잠입하기로 했는데요. 다운로드가 멈추자 그녀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랜선을 만지작거렸는데 갑자기 사무실의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나타난 한 낯선 남자. 드라마 다운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왔던지라 그리 떳떳하지는 않았던 그녀는 적반하장 스킬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녀를 잠시 빤히 쳐다보던 그는 시광의 추궁에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는 묘한 이 말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고 드라마 다운로드 미션을 완수하고 기숙사에 돌아왔지만 어쩐지 찜찜한 그녀. 친구들은 몰래 사무실에 들어간 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음날 회사는 온통 새로운 부대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부대표의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는 시광이 회의 때문에 자신을 데리러 온 줄도 모르고 친구는 회의는 완전히 깜빡해버렸다며 바로 그때 등장한 부대표는 바로 어젯밤 그 남자였기에 황급히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던 시광.
회의실로 향하던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는 며칠 전 구매부의 요청으로 처리한 송금 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你还有印象吗？你开的账。 며칠 전 퇴근 직전에 재무부에 달려온 구매부 직원은 송금건을 요청했고 재무부 선배는 급하다는 구매부 직원의 요청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광의 PC에서 송금을 하고 그녀의 도장을 찍었던 것인데요. 甩锅甩到我们采购部头上吗？ 회사에서 끝발이 좋기로 유명한 구매부는 모든 잘못을 재무부에 떠넘기려고 했고 도장을 찍은 시광이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하는데요. 林总，财务部和采购部出现了一个大纰漏。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두 부서의 대립은 부대표 리니선이 송금을 받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일단락되었지만 재무부 담당자로서 관리부에 불려가게 된 시광. 我觉得你显然不适合从事财务相关的行业。 입사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해고라니 눈앞이 캄캄해지던 찰나 입을 연 부대표는 即日起调到管理部。 다음 날부터 관리부로 출근하여 부대표 리니선의 직속으로 일하게 된 시광. 그녀는 정식으로 업무 배정을 받기 전 문서 보관실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难道我是档案？ 정리 강박증이 있던 그녀에게 문서 정리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놀라운 속도로 깔끔하게 변해가는 문서 보관실. 一天到晚的书记上天脚。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정리에 몰두하던 그녀는 인기척에 부대표를 친구로 오해하고는 把门口灰色的档案盒拿过来呗。 그는 그녀가 부탁한 회색 서류함을 가져다 주더니 무슨 노래를 불렀냐고 물었고 林总，你帮我们解决了，心里轻松了很多。 한참 동안이나 서류를 들여다보다 돌아간 부대표. 이틀 연속으로 문서 보관실에 그가 방문하자 그녀는 그가 보던 서류를 살펴보았고 전부 문제의 구매부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林总长这么帅，一定有脾气。 한편 부대표가 매일같이 문서 보관실에 들르자 회사에서는 핑크빛 연문설이 솔솔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延伸出好多个版本。 친구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한 부대표가 재무부에서 그녀를 콕 집어 직속 부하로 데려갔다는 사내 루머를 들려주는데요. 林总天天去档案室他写正一个目标的。 그녀는 부대표님은 그렇게 저속한 분이 아니라며 我宣布，我们是同盟。 다음 날은 아예 그가 오기 전에 구매부의 서류들을 연도별 테마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시광. 하지만 그녀 혼자 외친 동맹관계는 금세 무색해지고 맙니다. 有一桩事要麻烦你。 그녀의 엄청난 정리 능력 때문인지 구매부와 관련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정리를 지시한 리니선. 签入是历史价格。 지쳐 쓰러져 버린 그녀를 보고 친구들이 부대표님과의 동맹관계를 묻자 그녀는 퀭한 눈으로 동맹관계는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며 我现在满脑子里每平方米多少钱，我每公斤多少钱，我不是一个浪漫的少女。 12월 22일 우리들 곁으로 찾아온 송일용 조금맥 주연의 교양사. 이 드라마는 현대 로맨스의 여왕이라 불리는 구만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으로는 미미일소 흥경성, 하이생손목 등의 작품이 있는데 이 드라마 모두 현대극 로맨스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죠. 교양사는 원작의 높은 인기와 두 비주얼 주연 배우의 조합 덕분에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지난 2024 텐센트 성광대상에서 기대 작품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미 예상된 수작이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각본에 송윤용과 조금맥이라는 선남선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기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양사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치 작은 태양 같은 예시광이 차분하고 냉철한 리니선을 만나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단순한 캠퍼스 로맨스를 넘어 청춘 시절부터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회로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 과정에서 중대 현대극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이슈가 등장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하화라는 작품 보셨나요? 원승욱, 서약함 주연의 드라마인데 하하를 연출한 감독이 교양사의 연출을 담당했다고 해요. 화면과 분위기 조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서 교양사도 아름다운 질감의 화면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교양사는 탑공에서 다양한 추천 영상 혹은 기대작 영상을 만들 때 늘 빠짐없이 들어가던 작품 중 한 편이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도 어떤 느낌의 드라마가 나올지 기대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극 초반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두 배우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질병 파트만 좀 빼면요. 사실 교양사는 우서은 하여의 쌍계와 동시기 방영하며 맞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던 작품이었는데 일정이 조정되면서 쌍계의 방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시청자들은 다른 느낌의 로맨스 두 편을 연이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온다 했던 교양사하가 정말 왔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요. 햇살과 얼음이라는 상징적인 느낌의 두 사람이 그려낸 로맨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정반대의 성격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쪽이 마냥 따뜻한 햇살 같다면 아무리 그 얼음이 차갑다고 해도 결국은 그 얼음을 녹일 수 있을 텐데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의 내시광이 차디찬 얼음 같은 존재의 레니선을 어떻게 녹일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양사는 현지 플랫폼 아이치 위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